네, 안녕하세요. 김익현입니다. 네, 저는 우선 사진을 주 매체로 사용하고 있는 미술가이고요. 그리고 사진과 함께 글쓰기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작업으로 또 풀리지 않는 것들 혹은 다른 형태의 고민들이 있으면 그것을 기획으로 전시를 만드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몇 해 전부터 관심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동이라는 그 감각 그 자체에 관련돼서 아마 김수철 선생님이 어,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KT 아얀지사 화재로 인해서 통신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혹은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동 자체가 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동해서 이제 어디론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동 그 자체라는 감각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쿠팡맨의 배달 인증 사진에 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이 발표는 기억, 그리고 상상, 그리고 관찰, 그리고 인용, 픽션, 논픽션으로 쿠팡맨의 배달 사진을 추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사진 이미지와 그리고 제 목소리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후에 텍스트로 정리할 것입니다. 어, 제가 이 주제를 먼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한 문장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사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직 쿠팡맨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매일 달라지는 배송 구역이라고 합니다. 쿠팡맨의 경로와 소비자인 저의 경로는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배송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 배송 등의 배송 시간대가 24시간으로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팡맨의 동선은 인공지능이 만들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들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원웨이, 투웨이라고 불리는 이 야간 주간 배송, 그리고 신선식품, 쿠팡플렉스까지 이렇게 굉장히 어, 많은 것들이 더해진 배송 방식을 고려하면 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물건을 주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주문과 배송의 관계와 다른 형태로 만나기 위해서 우선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을 택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배송 시간을 고려해서 세 차례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어, 단지 입구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신호를 방향에 따라 다르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좌회전해야 한다면 마주오는 차량을 주의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한다면 맞은편 차선의 비보온 좌회전 차량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각각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면 단지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입구에 따로 차단 장치는 없을 것이다. 진입로 왼편에는 빛바랜 현수막과 전선이 아무렇게나 늘어진 상가 건물이 보일 것이다. 상가만큼이나 낡은 이 단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갓길과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을 것이다. 급해도 항상 조심해서 사이를 지나가야 할 것이다. 이 시간에 가면 주차 자리는 찾기 힘들 것이다. 이날은 눈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최소 5cm는 넘을 것이다. 이 단지는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주차 자리가 없다면 경비실 앞에 세워야 할 것이다. 항상 거기에는 자리가 있었다. 차를 세웠다면 내리기 전에 바깥은 추울 것이다. 앱에 표시된 물건의 개수를 세어야 할 것이다. 투명, 불투명 비닐, 박스 포장된 물건을 차에 실을 때와 역순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투명 포장에 든 10kg짜리 물건일 것이다. 이 시간에는 눈을 치우지 않으니 입구가 아주 미끄러울 것이다.
3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닿기 직전에 오렌지색 센서 등이 켜질 것이다.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보다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의 개수가 적을 것이다. 3층에 도착하면 왼쪽의 방화문을 열면 될 것이다. 열고 첫 번째 집일 것이다. 물건은 문 오른편에 두면 될 것이다. 앱을 작동시켜 꼭 사진을 찍어야 할 것이다. 찰칵. 전 세계 곳곳에서 스크린 뒤에 존재하던 기술이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세계로 튀어나오고 있다. 동시에 실제 세계의 사람, 장소, 사물은 디지털화돼 가상세계로 옮겨져 디지털 도메인의 일부가 되고 있다. 우리는 물리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을 물리화하고 있다.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장의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사물을 주문해 사물과 함께 받은 전자 데이터입니다. 저는 액정에 표시된 사물 이미지를 터치와 문지르기를 통해 주문했고, 전자 데이터화된 저희 주문은 빛의 속도로 광섬유 케이블을 거쳐 쿠팡 창고 노동자의 단말기에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IT 매체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17년 하나의 물류센터에서 테스트를 시작한 FC 게임즈라는 아마존의 프로그램이 미국 내 물류센터 최소 2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 창고 노동자가 아마존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는 과정에 임금과는 별개의 보상 체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창고 노동자가 물건을 선반에 보관하거나 꺼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자신의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 세계 내에서 디지털 화폐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 노동자의 신체와 움직임이 게임 속 캐릭터와 보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획득한 디지털 화폐로는 게임 내 가상 애완동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직원은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게임이 성과 관리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창고 노동자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 사원님, 속도 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명단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관리자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사원님들, 속도 좀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빠르게 욕심내서 속도 있게 가보실게요. 사원님들, 저희 물량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UPH, 시간당 물류 처리 개수를 의미합니다.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찾고 물건에 부착된 바코드를 단말기로 스캔하여 바구니에 담아 카트에 실는 과정이 데이터화되어 집계됩니다. 모든 노동자의 작업 속도가 집계되어 모니터에 표시되고 관리자는 이 속도를 관리합니다. 여기서 쿠팡은 아마존과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다른 차원의 게임을 만들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차원에서 게임은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쿠팡의 창고는 하나의 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는 캐릭터가 되고 회사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창고 노동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게임의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 이를테면 아마존의 그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게임인 것입니다. 맵을 만들고 플레이를 펼쳐 보상을 얻는 게임. 이러한 점에서 쿠팡은 한국에서 통하는 한국식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제가 필요한 사물이 무엇인지 쿠팡은 미리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한 장의 사진은 사물이 전자 데이터화되기 전에 이미 사진이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각각의 삶이 이러한 이상한 시간과 속도 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사물은 사진 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은 멈춰 있을까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멈춰 있는 사진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진은 현실의 단계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이든 허위이든 대안적 사실이건 간에 사진은 매 단계마다 있습니다. 2015년 5월 쿠팡에서 발행한 쿠팡 문화 백서에 따르면 빠른 배송과 더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감동적인 서비스도 쿠팡맨 로켓 배송의 특징이다. 쿠팡의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쿠팡맨들은 고객에게 직접 감사 카드를 쓰고 집안에 쌓인 배송 박스를 수거해 가는 등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쿠팡맨 로켓 배송 서비스는 2014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서비스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으로 서비스 지역 범위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책임지는 온라인 유통 모델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도전이자 실험이다. 쿠팡맨의 친절한 서비스는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고객 후기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얼마 안 되는 물건을 산 것뿐인데 휴지 사고 눈물 나긴 처음입니다. 저도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이렇게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쿠팡맨 정말 대단해요. 이 배송 인증 사진은 쿠팡이 지금의 쿠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쿠팡맨은 사물의 사진을 찍고 고객에게 보내고 고객은 사물을 찍은 사진을 다시 캡처해 업로드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의 타임라인 참여자는 그 게시물을 다시 캡처해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물은 전자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미담이 되고 감동이 되고 결국엔 밈이 됐습니다. 2021년 쿠팡맨의 인증사진은 미담으로 공유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014년 이후 쿠팡맨의 인증사진은 밈의 단계를 거쳐 지금은 완전히 다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배송 물량이 2014년에 비해 현재 1인당 50여 개에서 150여 개로 증가했고 그에 따라 손편지를 쓰거나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는 일은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배송 인증 사진은 쿠팡맨이 사진을 찍고 나면 곧바로 업로드되고 회사는 이것을 배송 완료로 체크해 집계합니다. 배송의 속도가 다르거나 쿠팡맨이 멈추는 일이 생기면 관리자는 쿠팡맨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쿠팡맨의 배송 사진은 회사와 고객의 이중 감시, 이중 인증 사이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사진을 다른 두 주체가 명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대고 셔터만 누르면 되는 일이 아니었다. 물건의 견본을 얻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하긴 달리 생각하면 가장 긴 빠지는 일이기도 하다. 지도상의 핀을 클릭하면 무슨 물품을 배송해야 하고 몇 개의 물품이 배송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배송하고서 문 앞에 놓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전의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의 이력을 보고 이전에 이 사람이 배송한 게 어느 정도인지 문은 맞는지 다 대조할 수 있고 그래서 어플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배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장의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스텔 톤의 문, 그리고 벽, 바닥의 타일이 보입니다. 붉은색 구형 도어락도 보이고 오래된 초인종도 보입니다. 바닥과 문이 연결된 부분은 녹이 슬어 있고 약간 색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302라는 숫자를 통해 다세대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한 비닐 속에 그리고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각적 정보는 이 정도입니다. 이 사진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요. 사진에 붙은 엑시프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진 정보를 포함하는 메타데이터로 날짜와 시간 정보, 그리고 카메라 설정, 저작권 정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리 정보 등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기 설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가리거나 그리고 그대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비교적 정보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미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그 이미지 설명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가장 첫 부분의 영문은 쿠팡맨의 개인 단말기에 입력한 아이디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쿠팡맨의 인터뷰에서 확인하듯 제가 주문한 상품은 매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이들은 런던의 택시 운전사처럼 도시 전체의 지도를 머릿속에 입력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배송 동선과 해야 할 일, 다가오지 않을 시간, 그러한 것들은 인공지능이란 다른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쿠팡맨은 이 계획의 실행 과정, 즉 이동 가운데서 실행되지 않은 현실과 계획된 현실 양쪽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찍은 사진은 목적이 분명한 사진입니다. 다중의 인증 이외의 어떤 목적도 없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기록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제해서 배포하지도 않을 어떤 범죄에도 들지 않는 사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진이 쓰였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 그리고 받은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쿠팡의 이익을 위해 배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리고 배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 전자데이터화된 사물의 사진은 매우 가벼워 보이지만 하루 330만 건의 배송이 이루어지면 평균 100kB를 기준으로 330만 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307GB의 사진이 만들어지고 1년이면 120.45TB가 만들어집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700테라 이상의 배송 인증 사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원웨이, 투웨이로 나누어진 야간 그리고 주간 배송이란 체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창고 노동자를 UPH로 관리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쿠팡카가 고장나지 않고 제 속도로 달렸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맨의 신체가 무사히 배달을 마쳤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은 아무것도 사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벌어진 일의 절단면이며 그 이후의 시간 혹은 찍혀지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쿠팡맨의 신체에 가해지는 어떤 중력이나 압력, 그리고 쿠팡카가 달리는 골목, 그리고 창고 노동자의 UPH, 원웨이, 투웨이로 나뉘어진 야간, 주간, 그리고 쿠팡플렉스까지 포함한 배송의 체계,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는 인공지능, 사실 그런 것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이 된 사물이며 사진이 된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된 사람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사진이 되었고 그 사진이 지금 무엇과 관계되어 있고 혹은 어디에 혹은 언제 배치되어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700TB의 사진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1000KB 내외의 사진들을 추측해서 사물이 움직인 반대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우선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 사진의 주문자입니다. 쿠팡에 따르면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이 사진을 받게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주문했지만 이 사물과 사진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만큼 이상한 것입니다. 과거이자 미래에 결정된 현재이자 미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이미 이상한 시간과 속도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하게끔 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사물, 그리고 사진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목록은 점차 길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물이 전 지구적인 공급사슬 사이를 오고 가는 문제나
이러한 사물의 순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많은 단계, 그리고 그곳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놓이게 된 이런 이상한 시간과 속도를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블록체인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사진을 중심에 놓고 보면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의 발명 이후로 마차의 속도로, 그리고 증기선의 속도로, 자동차의 속도로, 항공기의 속도로, 그리고 빛의 속도로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은 언제나 멈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잘라낸 그 절단면은 언제나 멈춰 있는 것입니다. 사진과 달리 세상 모든 것은 각각의 속도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진은 사람이 보고 컴퓨터 비전이 함께 봅니다. 현실과 웹이라고 불리는 그 양쪽의 세계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혹은 양쪽을 절대로 오고 가지 않습니다. 사진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진은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보여주지만 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쿠팡은 2021년 3월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상장일에 쿠팡 의장 김범석은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직후 이 영상은 일부 편집되어 CNBC의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업로드된 편집되지 않은 버전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그곳에서 진행자가 세 차례에 걸쳐 쿠팡의 수익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질문했지만 김범석은 장기 투자자를 만난 행운, 장기 전략을 반복해 언급하며 수익에 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진행자에게 요청해 그는 코리안 스토리를 언급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가 79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 됐다. 한강의 기적 일부가 될 수 있어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포함해 쿠팡의 수익에 관한 부분은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서 삭제 편집되었습니다. 김범석은 2015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와 쿠팡이 이루려는 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한국 경제 두 번째 한강 기적을 만드는데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어떤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농구팀의 주장 같은 리더, 선수와 함께 뛰고 다치고 호흡하는 주장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홍정욱의 7막 실장을 인상 깊게 봤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죄다 빛과 어둠이 만들어낸 헛개비 영상에 불과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손으로 만지며 느껴볼 수 있는 딱딱한 실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저는 쿠팡맨을 만났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대략 50m 거리 앞에 있는 쿠팡카를 발견했고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속력으로 질주해 쿠팡맨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 찍고 글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발표를 위해 선생님께 몇 가지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간 없어요.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시간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진이 된 사물 사진은 이제 기기의 알림으로 출현합니다. 매일 330만 개 이상씩 이 정체 모를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잘 때 누군가는 이 박스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면 사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